그래서 제가 감가를 봤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2,685만원, 그러니까 옵션을 다 제외하고 시그니처 등급으로만 봤을 때 옵션이 훨씬 딸리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한 3년, 한 7, 8만 정도 지난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1,900만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85만원 정도가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포티지, 시그니처 등급으로 3,700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차량을 한번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에도 판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관건이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주행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모든 세금을 다 제외하고죠. 뭐 취등록세 이외에는 차이 날 게 거의 없겠지만 보험료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러면 소렌토를 한번 볼게요. 소렌토는 한 노블레스 등급으로 오면은 뭐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가죽 시트, 2열에 썬커트까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웬만한 옵션들이 노블레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한번 보니까 한 3년에 똑같이 7, 8만 킬로 정도가 지난 차량을 한 3,400만원 정도에는 판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잘 판매하면은 여러분들이 3,500만원에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차량들이 3년 동안, 그리고 7, 8만 주행한 차량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 때 한 7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스퍼를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캐스퍼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차량이 1,870만원이에요. 하지만 경차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봤을 때 물론 7, 8만 킬로가 지난 차량들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보진 못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7, 8만이 지나면 한 1,100만원 정도의 판매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총 소요 비용이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77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소렌토를 7, 8만 킬로 주행을 하는 것보다 캐스퍼 7, 8만 킬로를 주행한 게 돈을 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셀토스를 풀옵션으로 구입을 할 때 한 3,400만원 정도가 들게 되고요.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도 저렴하죠. 그래서 한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비슷한 등급 옵션으로 하면은 소렌토 노블레스 등급이 4,35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를 중고로 판매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렌토 차량 또는 스포티지 차량이 오히려 셀토스를 구입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고 감가뿐만이 아니고 유류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승차감은 훨씬 더 좋고 꿀렁거림 없고 소음 적고 훨씬 더 넓고, 정말 다방면으로 봤을 때 셀토스보다 스포티지 또는 소렌토가 빠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굴 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8년 동안 자동차를 판매를 하면서 조금 심오한 얘기지만 정말 캐스퍼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때에 따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장기 렌트가 아니고 뭐 할부나 일시불,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구입한다고 하셔도 이 영상만 보면 더 저렴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뭐 연봉 5천이면 어떤 차를 사라, 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딱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대한 반박은 댓글로 해주셔도 되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보통은 스포티지랑 소렌토는 한 중업 정도, 스포티지는 거의 풀옵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사실 엔진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전장, 전폭, 전고 이런 거는 당연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맞고 용도에 따라 아마 달리 사용을 하실 텐데, 셀토스 가솔린 터보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1.6 터보, 네, 우선 연비나 출력부터 한번 볼게요. 출력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포함해서 한 230마력 정도가 나오고 셀토스도 같은 엔진을 사용하죠. 출력이 한 198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네, 우선 제원을 보면은 전장이나 전폭 그리고 전고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월등해요. 나는 돈이 없는데 셀토스를 구입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셀토스 1.6 가솔린을 구입할 바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무조건 이 차가 더 낫다는 거를 여러분께 증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서스펜션이 우선 후륜 서스는 토션빔이 셀토스에는 들어가 있고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전륜 제동은 V디스크라고 하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꼭 주행을 이 두 가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토스를 타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타면 정말 급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셀토스는 우선 노면의 진동 또는 소음이 내 몸으로 전부 다 받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와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아, 옛날 소렌토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우선 연비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만 킬로 정도를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1800리터를 셀토스는 넣게 되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5988리터를 넣게 됩니다. 네, 만약에 주유비가 168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10만 킬로를 탈 동안 셀토스는 1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약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를 구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감가가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선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은 2537만 원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디젤 모델은 2789만 원이 발생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3213만 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큰 맹점이 있어요. 노블레스까지 오면은 3199만 원이라는 돈이 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1.6 터보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옵션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노블레스 등급으로 와야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경우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공기청정 시스템, 후방 모니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노블레스 등급에 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등급에 이런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게 디젤보다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만 킬로까지 탄다라고 하시면은 3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터보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300만 원 이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솔린 또는 디젤보다 정숙성이 훨씬 더한 하이브리드로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고장나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엔진 및 동력 전달 적용 부품은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디젤 마찬가지로 무상 보증이 가능해요. 5년 또는 10만 킬로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고전압 배터리 10년에 또는 20만 킬로까지 모두 무상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망가졌다라고 해도 10년에 20만 킬로 동안 무상 보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죠. 한 7, 8만 킬로 탄 기준으로 21년씩 한 3년 정도 지난 기준으로 SK엔카에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디젤 똑같이 7, 8만 킬로를 탄 기준으로 가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디젤보다 하이브리드가 중고 가격에서 다시 판매를 해도 디젤은 훨씬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는 중고차 현금을 다 주면은 디젤로 구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1.6 가솔린 터보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입했을 때 평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단 DCT 미션이 투싼 알아보고 있는데요. 1.7은 7단 DCT고 자동 변속기던데 땡땡땡이라고 욕을 많이 먹던데 6단 변속이 달린 LPG 2.0으로 가는 게 나올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 2.0 가세요. 그리고 DCT가 말이 많다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꼼꼼한 분의 총평을 적어드렸는데 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천히 주행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뭐 별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렌토도 마찬가지로 감가가 너무 심해서 한 5년 그리고 10만 킬로를 탄다고 하면은 디젤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감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렌토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셀토스랑 스포티지랑 비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셀토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스포티지 시그니처 3,707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옵션들을 셀토스로 구입을 하려면은 탁송료를 포함해서 3,200만 원 정도를 줘야 셀토스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셀토스 풀옵션에 넣을 모든 옵션보다 더 좋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셀토스 시그니처를 구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감가를 봤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2,685만 원, 그러니까 옵션을 다 제외하고 시그니처 등급으로만 봤을 때 옵션이 훨씬 딸리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한 3년, 한 7, 8만 정도 지난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1,900만 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85만 원 정도가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포티지 시그니처 등급으로 3,700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차량을 한번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에도 판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관건이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주행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모든 세금을 다 제외하고죠. 뭐 취등록세 이외에는 차이 날 게 거의 없겠지만 보험료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러면 소렌토를 한번 볼게요. 소렌토는 한 노블레스 등급으로 오면은 뭐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가죽 시트, 2열에 선커트까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웬만한 옵션들이 노블레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한번 보니까 한 3년에 똑같이 7, 8만 킬로 정도가 지난 차량을 한 3,400만 원 정도에는 판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잘 판매하면은 여러분들이 3,500만 원에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차량들이 3년 동안 그리고 7, 8만 주행한 차량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 때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스퍼를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캐스퍼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차량이 1,870만 원이에요. 하지만 경차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봤을 때 물론 7, 8만 킬로가 지난 차량들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보진 못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7, 8만이 지나면 한 1,100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총 소요 비용이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77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소렌토를 7, 8만 킬로 주행을 하는 것보다 캐스퍼 7, 8만 킬로를 주행한 게 돈을 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셀토스를 풀옵션으로 구입을 할 때 한 3,400만 원 정도가 들게 되고요.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도 저렴하죠.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비슷한 등급 옵션으로 하면은 소렌토 노블레스 등급이 4,3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를 중고로 판매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렌토 차량 또는 스포티지 차량이 오히려 셀토스를 구입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고 감가뿐만이 아니고 유류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승차감은 훨씬 더 좋고 꿀렁거림 없고 소음 적고 훨씬 더 넓고 정말 다방면으로 봤을 때 셀토스보다 스포티지 또는 소렌토가 빠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서스펜션도 서스펜션이지만 V디스크라는 시스템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래 주행을 하시면은 이 구멍이 없는 솔리드 디스크 거기다가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입을 해야만 더 오래 주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송송 구멍이 뚫린 데서 열을 다 식혀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V디스크가 들어간 차량이랑 일반 디스크랑 완전 차이가 정말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입차에도 이런 차들이 있어요. 전륜 제동 디스크는 일반 디스크고 후륜 제동은 자전거에 들어가는 드럼 디스크. 여러분들이 차를 만약에 타면은 후륜이랑 전륜이랑 같이 조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후륜 제동 디스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ID4라는 이런 전기차는 자전거에 들어가는 드럼 디스크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쯤에서 저희 회사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 렌트카 시장 누적 등록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거의 100만 대를 찍을까 하다가 못 찍었고 22년도에 100만 대를 돌파해서 23년도에는 무려 145만 대까지 올라갔어요. 더군다나 2022년에는 한 20%대였는데 23년에는 거의 50%가 개인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종들은 거의 4년 만에 초특가로 나온 차종인데 지금 정말로 저렴합니다. 원래 91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던 게 5,824만 원 기준으로 49만 6천 원. 그리고 신용이 좋을 때는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증금 35%를 납부하고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실 때 940만 원을 납부를 하시면 내 차로 인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렌토 같은 차량을 구입할 때 특히 셀토스 장기 렌트로 구입할 때 특가가 없어요. 거의. 왜냐면은 렌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서 특가로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할부랑 비교했을 때 인수를 하는 데까지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표에서 봤듯이 지금은 개인 고객이 50% 이상이에요. 20개 렌트사에서 차량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조건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소렌토는 한 400만 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셀토스는 한 100만 원 정도, 스포티지도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한 350만 원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렌토를 구입을 하는 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차도 4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옵션도 훨씬 더 풍부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무조건 신차보다 장기 렌트 해야 하는 이유, 이 영상은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7인승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산타페나 소렌토 7인승 구입하는 거는 정말 반대를 드립니다. 보통 3열에
여행 갈 때 아이들을 차량을 태우는데 이게 경미한 사고에도 굉장히 취약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팰리세이드 7인승 또는 뭐 카니발 이런 차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더 저렴한 5인승을 구입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입을 할 때 감가 순위는 흰색, 검정색, 그레이, 무광, 레드, 블루 이런 순으로 감가가 많이 돼요. 요즘에는 그리고 실버 색상 같은 경우는 절대 구입을 하면 안 되는 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가가 많이 돼서 팔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장기 렌트도 마찬가지로 인수를 해서 되팔면은 오히려 신차보다 훨씬 더 이익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흰색이 가장 때도 덜 타고 SUV인 만큼 더 커 보이고 감가도 가장 덜 되기 때문에 흰색을 선택을 하는 게 요즘에는 가장 베스트고요. 내장 색상 같은 경우는 요즘에 화이트여도 한 5년에 한 번씩 풀 세탁을 맡기는데 거의 20-30만 원 정도면은 새 차급으로 클리닝을 해준다고 해요. 이런 시스템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흰색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브라운을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흰색 그리고 브라운 그리고 블랙 순으로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중고를 찾는 분들도 흰색 시트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신차랑 중고차를 비교를 하시는 분들 3년에 7, 8만 제가 탄 견적을 보여드렸잖아요. SK 엔카 기준으로 만약에 3년에 7, 8만 된 중고차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3년에 7, 8만을 더 타면은 6년에 14만, 16만 킬로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감가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부 이자가 중고차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신차를 구입해서 보통 3.5년마다 한 번씩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바꾼다고 해요. 등록 해지 기준으로 중고차를 구입해도 한 3년 뒤면 바꾸고 신차를 구입해도 3년 뒤면은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차를 구입하는 거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는 한 8년 동안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방법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차들이 여러분들이 맞는 조건의 차들이 있고 어떤 차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보험료에 따라 세금에 따라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구입 문의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께 공개를 도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 영상은 100%다 광고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